안녕하세요. GDN 타겟팅의 모든 것에 교육을 맡게 된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2팀 김다정입니다. GDN의 타겟팅이란 우선 광고 노출을 관련성 있는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로 GDN 타겟팅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관심 분야 타겟팅은 광고하려는 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용자로 노출 대상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주제 타겟팅은 제품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사이트, 동영상, 앱으로 제한합니다. 인구 통계 타겟팅은 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은 성별, 연령대로 제한합니다. 관심 또는 구매 의도가 많은 대상으로 노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전환 효율이 좋아집니다. 반면 노출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GDN의 도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큰 제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콘텐츠 대상 타겟팅입니다. 주제, 계제 위치, 키워드 타겟팅의 대상은 사용자가 아니라 콘텐츠이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대상 타겟팅으로 분류됩니다. 주제 타겟팅이란 웹사이트나 동영상, 앱의 콘텐츠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타겟팅하는 것이 콘텐츠 대상 타겟팅입니다. 이 주제 타겟팅의 아쉬운 점은 구글이 미리 만들어 놓은 분류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주의 제품이 분류에 없거나 일부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낮은 계제 위치에도 광고가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제 위치나 키워드 타겟팅을 활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계제 위치 타겟팅은 특정 주제의 사이트나 동영상, 그리고 채널, 앱을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주제 타겟팅에 비해 콘텐츠의 주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제 위치는 관심 분야나 주제 타겟팅에 비해서 타겟팅 범위가 좁고 정확합니다. 키워드 타겟팅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노출 위치를 결정을 하는 타겟팅으로 광고주가 키워드 타겟팅에 지정한 키워드와 사이트의 주제가 일치하는지, 사이트 방문자의 최근 탐색 기록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광고를 노출하는 타겟팅입니다. 인구 통계 타겟팅은 성별, 연령대별로 노출 대상을 정합니다. 주제 타겟팅이 40대 여성이라면 아래와 같은 설정으로 관련성이 없는 광고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별이나 연령대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캠페인 시작과 함께 인구 통계 타겟팅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여성에게 인기가 많고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는 뷰티 브랜드의 경우에는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GDN은 기기 타겟팅 또한 가능합니다.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중 원하는 기기를 노출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나 입찰가를 조정을 해서 노출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기기에서 다른 기기에 비해 우수한 실적이 발생된다면 입찰가를 증액 조정해서 노출을 늘립니다. 반대로 저조한 실적의 기기는 노출을 아예 중지를 한다거나 감액 조정을 해서 노출을 줄이기도 합니다. 전화 문의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의 경우에는 핸드폰 말고 통화 이런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컴퓨터와 태블릿의 입찰가를 마이너스 100%로 조정을 해서 아예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위치 타겟팅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을 운영하며 지역 기반의 영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광고 노출의 대상을 지역적인 위치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동영상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가 게재되는 위치인 계제 위치와 구분이 되는 물리적 위치에 대한 그런 타겟팅입니다. 위치 타겟팅은 국가, 도시, 지역 단위로 가능하며 행정구역상의 범위를 타겟팅하거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미터 이렇게 지정을 해서 타겟팅을 하는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타겟팅 유형과 대상이 정해졌다면 이제 실적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자동 타겟팅입니다. 자동 타겟팅은 현재 타겟팅 설정에서 자동으로 도달 범위를 넓히는 기능입니다. 도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다면 슬라이드를 맨 좌측에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정된 타겟팅 범위 내에서만 광고 노출이 됩니다. 이런 자동 타겟팅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단계별로 범위를 조절해 보면서 실적과 전환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단계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 옵션은 대부분의 광고주에게는 생소하실 수 있어요. 다른 광고 서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관찰은 타겟팅에 대한 실적 보고서는 확인하되 실제로는 타겟팅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상으로 타겟팅을 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관찰 옵션을 선택을 하면 실제로 도달 범위는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런 타겟팅을 할 경우에 대한 보고서는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이 관찰보다는 권장을 해둔 이 타겟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타겟팅의 범위를 줄여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 역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GDN 광고를 집행하시기 전에 관심 분야를 타겟팅할 때 얼마나 많은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야 되는지, 자동 타겟팅의 확장 범위를 넓혀서 가져갈지, 입찰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골치 아플 정도로 복잡한 기능이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정교하고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GDN의 도달 범위가 넓은 것은 광고주에게 기회이자 위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노출과 유입을 확보하기는 쉽지만 고가의 무의미한 그런 트래픽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넓은 도달 범위를 활용을 하면서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앞에 이 다양한 타겟팅 기법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 제품과 그리고 저희의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할까? 그런 타겟팅이 저희와 적합한 타겟팅을 찾아서 광고를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